기업들이 이제 이런 책을 보고 이 책을 보고 난 다음에 예전에 제가 생각했던 게 현실이 요즘 참 경기가 어렵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보면 자영업자 비율이 OECD 대비 4위랍니다. 지금 퍼센테이지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26.8%인가 정도 됩니다. 근데 현재 나왔던 게 문제가 뭐냐면 지금 자영업자 김영란법 피해 이후로 사상 최저치로 떨어졌답니다. 21%까지 떨어졌답니다. 6%에서 7%의 사람들이 없어졌어요. 과연 그분들은 어디로 갔을까요? 그러니까 자영업자 통계에서 빠져나온 거죠. 실업자 비율도 늘어나고 연간 800만 곳이 문을 닫았답니다. 10년 동안. 그러니까 기존에 있었던 우리 경제 구조라든지 봤을 때 한 8%, 9% 이상이 더 많답니다. 구조적으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독일이나 일본 같은 경우는 한 11%대밖에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기업하기 참 어려운 곳이라는 얘기를 많이들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차피 베이비부머 세대들 저희 바로 있어야죠. 저희가 60년대에 태어난 80년대 학번 중에 거의 마지막이니까요. 그래서 53년생까지가요, 그렇죠? 53년생까지가 아마 베이비부머 세대라고 53년생인가, 53년생까지인가요? 이제 베이비부머 세대를 기준해서 거의 제가 끝자락에 있는 사람인데 그분들이 이제 은퇴를 하기 시작하면서 그냥 새로운 창업이란 게 뭐랄까요? 대기업은 기업이란 게 처음에 소기업이 시작해서 중소기업이 되고 중견기업이 돼서 대기업까지 올라가는데 굉장히 어렵죠. 보통 창업시장에서 한 3년 이내에 90%가 다 망하니까요. 저도 제 업체를 가지고 있다가 5년 만에 정리를 했거든요. 거기서 기업으로 성장하는 단계가 90% 이상이 낙오되고 없어지는 시장에서 그냥 자영업자 시장으로 밀려 나오게 되죠. 그랬을 때 아쉬운 게 그래요. 여기 보면 한 TV 프로, KBS TV 프로에서 자영업자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자영업자 시작의 동기가 공교롭게도 82.6%, 83%. 예. 다른 대안이 없어서 나온 겁니다. 그리고 꿈을 가지고 성공할 것, 막연한 성공할 것도 같아서 산 사람도 있을 테고, 아, 이 예약을 해야 돼. 내가 시장을 보고 이걸 해야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 15%입니다. 공교롭게도 아까도 보셨던 책의 챕터에 85%인가고 숫자들이 참 공통되는 숫자들이 의외로 85%는 그 위가 여러분들 파레토의 법칙 아시죠? 8대2의 법칙. 거기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많아요. 저희 뭐랄까 가장 이제 저희 세대들의 미리 멍태한 친구들도 있고요. 이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 분들의 수순이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저도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자기의 기업이 대기업이라는 옷을 입고 있었을 때 내가 남자들은 명함에 죽고 살지 않습니까? 내놓을 때 그 명함의 힘에 의하고 백그라운드 이펙트에 자기가 옷을 입다가 벗고 나오게 될 때는 생활 수준이 어느 정도 정년 퇴임을 할 때까지 가면 뭐 부장급, 임원급 이상 올라가되면 퇴직금이 상당합니다. 그렇죠? 꺼놓고 얘기하는 게 나을 것 같네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벌던 수입이 있고 쓰는 규모가 있습니다. 사람이 수입을 쓰는 소비하는 규모를 늘리긴 좋은데 줄이긴 쉽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은퇴하는 금액에 퇴직금 받고 집에 사놨던 것도 있고 어쨌든 자기가 계산기를 먼저 여기 처음에 책에 쓰시는 게 수취경에서 벗어나라고 하시잖아요. 되게 나올 때 보면 내가 수입이 평상시에 500만 원이다 700만 원이다 이래서 1000만 원을 벌었다. 그러면 나와서도 그만큼은 벌어지지 않겠냐. 내가 대기업에서 옷을 벗었을 때 그래도 가오가 잡히는 명함이 있으려면 뭐가 좋을까. 이래저래 창업을 하다가 치킨집으로 바로 가시는 분은 없습니다.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맥도날드의 개수보다 국내에 있는 치킨집 횟수가 많답니다. 하루에 잡히는 닭의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처음부터 치킨집을 생각하시는 분은 없어요. 그리고 바로 내가 창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두렵죠. 수십 년간 몸담았던 데다가 남자들이 할 게 없으면 절로 가는 게 남자들은 한 길로 가다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다양한 생각을 못 하거든요. 편안하게. 오죽하면 서울대보러 갑니까? 제가 같은 걸 다 잃어버리고 나면 새로운 곳을 못 찾으니까 처음에 찾을 수 있는 게 뭘까요? 창업시장에서 가장 쉬운 게 우리나라에 제일 많은 거 프랜차이즈죠. 네, 뒤집니다. 당연히. 그래도 성공한 규모가 가지고 있는 돈이 자기가 만들 수 있는 뭐 7억에다 8억에다 한 10억 가까이 가지신 분들은 큰 데로 가죠. 맥도날드나 치킨집을 가더라도 BBQ라고 가나. 근데 그쪽은 시스템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도 맥도날드는 햄버거 대학이 있다는 거 아시죠? 들어보셨죠?
BBQ도 그걸 그대로 모방해서 BBQ에 시킨 대학이 있습니다. 예. 기업하는 사람들이 처음에 자기 뭐라고 할까요? 이제 사업가로서 변모하기 위한 기본적인 교육을 해줍니다. 근데 다른 프랜차이즈들은 어때요? 없잖아요. 거의. 그리고 들어간 돈이 검증된 시스템이긴 하지만 100% 내가 그거 할 건 없단 말이에요. 성공한 보장도 없습니다. 사실상 확률이 높을 뿐이지. 그런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만큼의 소득 규모를 가져야 되고 내가 얼마나 큰 매장을 가져야 되고 할 수 있는 그 금액이 있으니까 그 금액에 맞춰서 내가 수익에 맞춰서 예를 들어 대출까지 해서 이렇게 해서 만듭니다. 뻑적지근하게 멋있게 만들어요. 시작을 해서 하면 대개 가게들은 어떨까요? 개업발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3개월간 장사가 대부분 됩니다. 메이커가 있고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알려진 브랜드가 있기 때문에 합니다. 비근은 제 가까운 예로 제 동창 친구가 해외에서 그 친구는 이제 그 집이 좀 잘 살아요. 해외에서 있다가 구리 그 사거리에 구리 쪽에 어디입니까? 저 농산물시장 사거리에 낙지 한 마리 수제비라는 데를 차렸어요. 사이즈가 저희 학원만 합니다. 거의 한 7, 80평 됐어요. 꽤 크게 차렸어요. 3개월 동안은 기가 막혔답니다. 자기는 이제 해놓고 사장 명함 걸고 그냥 골프나 치고 다니면 될 줄 알았대요. 3개월 만에 손님이 줄기 시작합니다. 1년 못 버티고 정리하고 본국으로 갔습니다. 하와이에 살던 친구니까. 비건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기업을 하고 취업하면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프랜차이즈고 그게 없으면 자기가 이제 독립적으로 생각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게 남자라는 것도 내가 나가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쫓겨난 거 아닌 이상은 준비를 하기 때문에 공부들 하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찾게 되는 게 제일 만만한 게 이제 요즘은 정말 카페들이 너무 많아서 카페를 생각을 하시는데 제 경험을 하나 말씀드리면 예전에 좀 아쉬운 게 그런 게 이 책을 보면서 예전에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아르바이트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우동집이야. 카페는 아니었습니다. 우동집이었는데 지금 무너졌던 삼풍백화점이 서 있을 때 그 건너편 쪽에 산업기 우동을 하나 이제 인테리어 공사를 맡게 돼서 신고하고 근데 인테리어 건물주가 아니라 저희한테 발주해 준 분이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6년 되기 친구예요. 어머님이 네가 건축을 한다니까 인테리어 한다니까 해보자 부탁을 한다고 왔어요. 느낌이 또 어머님이 하시는 거고 하는 거니까 해드려야지 뭐 우리 알바입이면 뽑으면 되겠다. 그리고 열심히 일을 시작했죠. 그 당시 돈으로 한 7천만 원이 넘어가는 돈이었는데 한 3천만 원을 쓴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까 받아서 일을 해야 되니까 성금을 받아서 발주를 다 시켜놨는데 어머님이 보시기에는 돈이 안 들어간 것 같은 거예요. 왜? 목수나 이런 다른 업자들은 있는데 내가 돈 준 돈이면 네가 한 일이 없다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일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영수증은 이만큼을 깔아놓고 얘기를 하는데 어머님이 고개가 여기 밑으로 안 내려와. 대화가 안 돼요. 처음에 시작할 때 인테리어 업자를 하게 되면 저 같은 경우에는 일을 할 줄 알지 않습니까? 인테리어 업을 했기 때문에 제가 발주하겠죠. 근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자기가 열심히 연구를 하고 공부를 한 다음에 인테리어 업자를 만날 거 아니에요. 속칭 말하는. 그러면 만났을 때 그분은 자기보다 아는 전문가고 대부분은 소개를 받습니다. 그렇죠? 주위 아는 분들한테. 인간적인 관계가 조금 있는 상태에서 소개를 받았는데 나중에 일을 하다 보면 항상 문제가 생겨요. 이 책에서 처음에 나왔을 때 전문에 나왔을 때 인테리어 업자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문제가 된다고 얘기를 쓰시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 부정적이 됐을까 하는 느낌을 찾다 보니까 처음에 시작을 하는 때 뭐 집을 짓건 카페를 하건 이거는 자기 평생의 소원 사업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그렇죠? 첫 작품이란 거는. 그렇기 때문에 애정도 가고 애착도 가지만 생각보다 준비하는 게 모자른 거죠. 그리고 인테리어 업자라고 하는 분을 만났을 때 느낌이 그런 거예요. 저 사람을 빼먹어서 내가 되도록이면 그 사람의 능력을 다 쓰고 마진은 덜 주고 그러진 않대 이익 아니에요. 서로에게 계산기를 가지고 먼저 덤비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했던 기준하고 안 맞으니까